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금요일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발신번호를 조작해 주미 대사관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또는 이메일 피싱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워싱턴 대사관 또는 영사관 직원을 사칭해 한국경찰청 또는 법무부로부터 전화 수신인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또는 전화 수신인에게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수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후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미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 거주 한인 여성에게도 대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걸어서 사기를 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싱범의 목소리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상상미디어 보도국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 그리고 시카고 총영사관의 여태수 경찰 영사를 통해 들어본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해서 세븐데이스 특별기획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또 다른 신종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에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이 같은 광고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MV가 차량 등록 갱신을 50% 할인해 준다면서 운전자들을 할인 가격으로 차량 등록을 갱신하기 위한 웹사이트로 연결된다는 링크로 접속하게 유도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실제 DMV 웹사이트와 상당히 유사한 페이지가 뜨게 되며 이름과 차량 번호판 번호, 그리고 차량 등록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안내되며 이후 결제 수단으로는 개인 간 송금 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DMV는 이에 대해서 DMV는 소셜미디어나 제3의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현금 거래 등 송금과 관련해서도 절대 하지 말고 신고부터 할 것을 조언합니다. 정상적인 차량 등록 방식은 DMV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갱신, DMV 키오스크를 통한 갱신, 그리고 DMV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면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는 않는다고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인 서류 미비자 17만 명을 포함해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추적해 체포 추방하는 합동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USCIS 이민서비스국과 입출국을 관리하는 CBP, 체포 추방을 전담하는 ICE가 합동작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 17만 명을 비롯해 서류 미비자 1,100만 명의 40%를 차지하는 오버스테이 체류자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적해 체포 추방하겠다는 합동작전에 착수하면서 한인 사회 내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로라도 화염병 테러 용의자로 붙잡힌 이집트 출신의 사람이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체류자로 확인되면서 이 같은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 TSA가 비행기 탑승객 감시 프로그램 일명 조용한 하늘 Quiet Skies를 15년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연간 2억 달러가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돼 왔다고 주장하면서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TSA가 상업 비행의 보안 조치 관련 업무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따른 감시 목록에 올라간 사람들은 몸 수색과 폭약 흔적 감지, 소지품 전자기기, 신발 수색 등을 당해왔었습니다. 학비 융자금 상환 연체가 급등하면서 벌써 320만 명의 신용 점수가 100점 이상 대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제때 갚지 못해 디폴트 상환 불능으로 분류될 미국인들이 530만 명에 달하고 또 다른 400만 명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하고 있다고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자금 융자 상환의 90일 이상 연체율은 올 1분기인 3월 말 현재 8.04%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0.80%에 비해서 급증했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학비 융자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 대졸자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5월 5일부터 컬렉션에 넘겨 강제 환수에 나섰습니다. 컬렉션에 넘겨지거나 신용평가 기관들에 통보되면 크레딧 스코어, 즉 신용 점수가 폭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5월 말 현재 벌써 320만 명의 신용 점수가 100점 이상 대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100만 명은 신용 점수가 150점 이상 한꺼번에 폭락했으며 또 다른 220만 명은 100점 이상 150점 사이에서 대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시간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 간의 통화를 했습니다. 약 20분 동안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이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